안녕하세요. 다사람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구독자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암이 재발이 됐고 재발이 돼서 병원에서 암 크기가 1cm 미만이니까 방사선 치료 10번, 항암 치료 6번 정도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다시 이전 그 경험, 그 선입견에 의해서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을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계기 찾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낯설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느껴보고 이런 작은 아픔일 때 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세우는 어떤 상황과 대상에 절절매면서 선입견에 갇혀서 삶을 인식해가는 것이 아니라 벌어져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식을 하면서 회피나 스스로 어떤 부분들을 포기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느끼고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정말 스스로를 찾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라는 말씀을 이전 영상에 드렸습니다. 제가 또다시 항암 치료를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셨겠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세포 면역 치료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나도 이제 병원 치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보이니까 그래서 세포 면역 치료가 뭐냐라고 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내 피에서 백혈구를 뽑아내고 백혈구에서 또 T세포라는 것을 분리를 해서 그거를 수천 배 강화를 해서 다시 이제 몸 안으로 넣는 치료법이었는데 그게 1회 시술을 하는데 한 5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차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4, 5회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항암 방사선 치료보다는 훨씬 좀 수월하겠다라는 느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는 뭐 기본 일반 상식으로도 너무나도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제 면역 세포를 수천 배 강화를 해서 다시 몸 안에 넣는다라고 하니 반갑잖아요. 그리고 암 크기가 1cm 미만이었으니까 그 정도면 얼마든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게 1회 그 주사에 5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또 좋지도 못하지만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한번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치료법이 그렇게 뭐 지금처럼 흔하게 진행되던 치료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제가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병원들 중에 한 군데가 이 시술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간암 환자한테만 적용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하겠다라고 하면 뭐 진행은 해주겠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알겠다. 그리고 이제 알겠다라고 한 그날 바로 이제 응급실에 내려가서 사타구니 안쪽 깊은 혈관에다가 아주 굵은 주사 바늘을 꽂아서 이제 백혈구가 손상되지 않게 피를 한 200cc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꽤나 많은 양의 피를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타구니 안쪽, 허벅지 안쪽 그 라인에 아주 깊은 곳에 있는 혈관에다가 주사를 꽂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몇 번을 찔러서 피를 뽑아내는데 항암 치료가 수월하겠다라는 느낌이 그 순간 잠깐 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면역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 보내서 2주 동안의 어떤 배양 과정을 거치고 해서 이제 면역제를 만들어서
그걸 다시 그 병원에서 맞게 되는 거였는데, 이제 제 피를 그 병원에 보내게 됐습니다. 보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회사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 이동되는 과정에서 피가 오염이 돼서 다시 피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뽑는 과정에서도 정말 진땀을 뺐는데, 아유, 그걸 또 할 생각을 하니까 아찔했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뭐 세상에 쉬운 일 없지. 라고 하면서 다시 피를 뽑아서 병원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피가 그 이제 만들어진 면역제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병원에서 누워서 맞고, 맞을 때 뭐 어떤 특이점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은 느끼지는 못했는데, 한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제가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면역이 약해져 있을 상황이라서 성인 아토피가 양쪽 팔 안쪽, 그 다음에 다리 뒤쪽, 그 다음에 여기 귀 뒤 이쪽 부위에 좌우 대칭으로 꽤나 좀 심각하게 올라와 있었던 상황인데, 희한하게 그 부분이 아물어 가더라고요. 어떤 약도 바르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 면역제 한 방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꾸덕꾸덕 아물어 가더니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와, 이게 이렇게까지 반응이 놀라울 수 있는가. 확실히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정말 크게 실감이 났었습니다. 어쨌든 몸에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니까 신이 났죠. 그래, 진작에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뭐 힘들게 뭐 구역질 해가면서 그런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할 게 아니라 얼마나 좋냐. 그것도 내 면역을 강화하는 부분이니까 부작용도 거의 없고 이러면서 혼자 되게 좋아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역제를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면역제를 맞기 위해서 피를 뽑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면역제를 그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요양병원을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피를 뽑고 그 요양병원에서 만들어진 면역제를 맞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본인이 편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그 병원에서 피를 뽑고 이제 만들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 병원에서 면역제를 맞게 됐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그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4인실이었는데 저보다도 먼저 세 분께서 그 병실에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때 때마침 한 분께서 암병원에서 항암제를 맞고 요양을 하려고 들어와 계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면서 밤새 끙끙 앓고 미동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또 제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중증 상태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방을 쓰니까 제가 놓여 있는 처지가 확실히 이전하고는 다르게 좀 더 와닿더라고요. 요양병원에 있으니 거의 모두가 암에 좋다는 음식, 암에 좋다는 치료법, 약, 운동법,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몸 상태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의 연속이었고, 그리고 병이 낫고 나면 난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분들을 봬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그분들 느낌에 희망이 찬 굉장히 매우 긍정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차원의 그런 이야기들. 왜냐면 나는 낫고 나면 뭘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표정들이 신나 보이지도 않고 다 우울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면역제를 맞으러 입소를 한 거지. 거기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면역제 때문에 가는 거 아니면
나는 여기에서 그 어떤 상황도 함께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자꾸 힘든 제 처지가 느껴지고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 싶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 속에 노출이 되니까 계속 불편하더라고요. 암 요양병원에 있으니 당연히 식사 시간이 되면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려지는데 그 몸에 좋다는 그런 식자재들로 다양한 조리법으로 만들어 놓은 음식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식들을 봐도 뭐 이렇게 먹기는 먹는데 계속 달달한 게 제가 땡기는 거예요. 계속 틈만 나면 초콜릿 생각이 어찌나 나던지 밥을 먹어도 먹고 있으면서도 초콜릿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계속 드러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식사를 하고 다시 병실에 올라와서 이게 이제 그 요양병원 가기 전부터 계속 초콜릿이 너무나도 이제 먹고 싶은 이런 느낌이 컸기 때문에 그걸 사들고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까서 그 병상 위에 앉아서 정말 맛있게 그거를 까먹고 있는데 그 간호사 분께서 그때 때마침 이렇게 그 병실을 돌아보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초콜릿을 이렇게 막 펼쳐놓고 그걸 맛있게 막 먹고 있으니까 막 황급히 제 앞에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암이 좋아하는 그런 거를 먹고 있냐고 막 나무라시는 거예요. 또 이제 그때 마침 식사를 마치고 그 제 병실 같이 쓰고 있던 분들이 올라오셨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사람 마냥 다들 이제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시면서 그래서 마치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죄송하다고 어,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다고 제가 이렇게 막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빼앗겼죠. 막 슬프더라고요.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하루 종일 이 생각만 나는데, 아우, 막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꼴을 당하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암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하니까,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죄책감도 느껴지기도 하고, 아무튼 복잡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먹고 싶다라는 느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겼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병원 1층에 있는 매점을 가봤어요. 가서 없으면, 아이 뭐, 이러고 말았을 텐데, 그 병원 매점에 초콜릿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에 그게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아니, 분명히 초콜릿을 뺏어가 놓고서 그걸 버젓이 매점에서 팔면 그 뺏어간 의미가 없지 않나. 이 병원 관리에 있어서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뭐 어쨌든 저는 먹고 싶은 초콜릿을 제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사들고 이제 병실로 올라왔어요. 숨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놓고 먹지는 못하잖아요. 혼이 났으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초콜릿을 까먹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막 보약을 먹는 것처럼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어댔는지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초콜릿 중에 그게 비싼 초콜릿도 아니고 그냥 이게 1,000원짜리 그런 초콜릿이었는데 제일 맛있었어요. 그리고 내내 먹었습니다. 그 제가 퇴원할 때까지. 정말 놀라운,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먹은 초콜릿보다 그때 먹었던 초콜릿의 양이 더 많을 거예요. 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서 병원에 들어온 이틀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초콜릿을 먹어댔습니다. 먹을 때 뭐든 개운하게 하자라는 이제 사실을 만나면서 듣고 동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도 죄책감 느끼고, 이거 먹으면 되네, 안 되네, 이런 거 붙이면서
먹는 것 자체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이게 자꾸 초콜릿만 생각이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엄청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있으면 뭐 이렇게 한두 개 정도 먹고 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눈만 감으면, 아니, 심지어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초콜릿만 생각이 나니까, 그래, 이왕 먹을 거 정말 개운하게 맛있게 먹자. 상대적인 의미와 이유 같은 거 붙이지 말고 그냥 그걸 즐기자. 그래서 양껏 먹었습니다. 양껏 먹고 나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주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정말 이게 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내가 초콜릿에 집착을 하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초콜릿을 자꾸 먹어대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초콜릿 겉포장지만 봐도 침이 줄줄 흐를 정도로 그렇게 먹어댔는데, 양껏 먹고 한 일주일 좀 딱 지나니까 초콜릿이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네. 정말 아직 이렇게 초콜릿이 많이 쌓여 있는데, 많이 사놨으니까 그게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예 생각조차 안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이런 게 선입견 없이 필요를 산다는 걸까? 라는 느낌이 문득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초콜릿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이 내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정말 몸이, 내 스스로가 그 필요를 살고 있었던 거라면, 그리고 저는 이후에 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몸이 알아서 할 수 있구나. 나는 여태까지 내 스스로의 느낌을, 그리고 내 몸의 역량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하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알아졌습니다. 상대적인 의미와 이유를 붙이지 않고 삶을 사니 삶 자체가 너무 개운하고 가볍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난 이후 스스로 알아지는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런 삶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렇게 2번의 면역 치료가 끝나고 본 병원에서 제가 이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거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검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이렇게 2번의 면역 치료가 끝나고 이제 전체 검사를 했죠. 당연히 이제 몸의 아토피도 사라지고, 어떤 이런 몸에 활기가 도는 느낌들이 사뭇 이전하고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에 은근히 그 결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됐겠죠.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결과를 듣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암이 줄거나 없어졌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1cm 미만이었던 암의 크기가 2cm를 넘어서는 크기로 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분명 내 몸 상태는 좋아졌는데 왜 암은 더 커졌지? 그래, 아직 이 면역 치료 초반이라서 그래. 아직 3번이 더 남았으니까 3번을 더 해보면 어떤 결과,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병원에서 늦지 않았다, 아직 그래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게 권유를 해주셨는데 그때 전 단호박이었죠. 아니다. 이 면역 치료라는 이 부분을 나는 더 진행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매몰차게 돌리고 이제 걸어 나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2번의 면역 치료가 더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몸에 열이 자꾸자꾸 이렇게 심하게 오르는데 38도가 기본,
체온일 정도로 계속 그 열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고열에 시달리면 굉장히 체력이 아주 급속도로 떨어지더라고요. 어지럽기도 하고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고 해열제를 먹어도 그때뿐이고, 그러니까 열이 계속 그렇게 오르니까 몸에 수분이 바짝바짝 말라가서 입술이 다 터지고,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이 껍데기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입술이 타들어가서. 몸 피부도 이제 막 말라가고, 이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지만, 어, 면역 치료를 그만둘 수는 없었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소변을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빈뇨감, 잔뇨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절방뇨 같이 갑자기 막 소변이 마려워서 막 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또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는 상황이 계속 펼쳐졌고, 그리고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붉게 소변을 보면 피오줌을 보게 됐는데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저한테는 이제 면역 치료가 한 번이 더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기간까지 어떤 상황을 계속 가져가 보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소변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대변까지 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변 보기가 힘드니까 자꾸 힘을 주게 되잖아요. 이제 힘을 주다 보니까 치질이 생겼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약하게 생긴 게 아니라 똑바로 눕지도 못할 정도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통증이 심한 그런 치질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소변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 대변까지도 그렇고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모임에 나가는 거는 뭐 사실 엄두도 못 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에 대해서 듣고 동의하고 그 느낌에 젖는 것이 이제 점점 약해지다 보니까 불안, 공포,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휩싸여 가지고 거의 다른 여타의 움직임을 아예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든 상태에 매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 앉아있기를 제대로 할 리 없었겠죠. 그래도 좋다는 거는 알고는 있으니까 그냥 흉내내는 정도? 제대로 어떤 회복에 대한 느낌을 세우고 앉아서 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에 앉아있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 눈이 이미 어떤 그런 힘든 상황에 함몰이 되어 있으니까 눈도 이제 점점 풀어져 가고 힘도 잃어가고 초점도 약하니까 옆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셨던 분들께서 좀 많이 불안하셨다 하더라고요. 얘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 속에서 제 걱정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 제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제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꼬여가고 막혀가는 느낌이라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있는 느낌이랄까요? 불과 2, 3개월 사이 만에 몸 상태가 정말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하는 사람처럼 상태가 굉장히 악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고집을 피우죠. 면역 그 치료 끝까지 상황을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겠다라고.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참 고구마 한 1000개를 물 없이 먹은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실까 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이렇게 정말 고구마 1000개를 먹은 것 같이 답답하게
살고 있는 제가 드디어 앉아있기에 대해서 진짜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3시간을 앉게 됩니다. 3시간을 앉으면서 느꼈던 느낌들, 그리고 제게 드러났던 현상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